현역가왕이 방송을 하면 할수록 사실 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시청률도 미스터트롯보다 상황이 나아 보였지만 이게 상황이 낮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 현역가왕 이번 뒤집기 한판 무대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정말 순위가 요동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텐데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1위부터 11위까지의 이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이제는 준결승전을 진출하는 이 가수들의 인지도와 제작진의 시청률 확보를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선 상당히 많이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정말 충격적인 스포까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난리가 나고 있죠. 아마 현역가왕 입장에서 굉장히 좀 속이 타는 상황이 되어서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현역가왕 분명히 신승태 가수가 360점 만점 중에 352점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제외한 뒤집기 한판의 이 마스터단의 전체 총점이 360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52점을 받았으니 신승태 가수가 얼마나 높은 고득점을 받았는지 아시죠? 17위에서 2위까지 껑충 순위가 뛰어 올랐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신승태 가수도 결국 준결승 진출에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3차전 1라운드에서 17위라고 하는 아쉬운 성적을 받으면서 안 그래도 방출 위기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 방출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 바로 신유 가수와의 한곡 대결이었을 겁니다. 당시 무대가 끝나고 내가 너무 약했나? 라며 자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혼신의 힘을 쏟아낸 무대가 마스터단의 극찬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남다른 곡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압도적인 점수 352점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 최고점이에요. 360점 만점이 아니고서는 신승태 가수의 점수를 앞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중간 순위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제외한 총점 475점으로 2위를 달리게 됐죠. 1위가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았던 나태주 씨가 299점을 받으면서 총 566점으로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제외하고서는 1등을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500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00점에 근접하거나 500점을 넘기게 되는 총점일 경우 국민판정단의 점수를 떠나고 본다 하더라도 유력하게 준결승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신승태 가수조차 왜 준결승전 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냐? 자, 박서진 씨 무대를 보면 장구 없이 정면 승부를 펼쳤다라며 꽃순이를 아시나요를 열창했습니다. 자, 아실 거예요. 박서진 씨는 애당초 탑3에 위치를 했습니다. 나태주, 김수찬에 이어 3위의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3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 준결승 진출이 거의 당연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서진 가수가 점수를 몇 점을 받게 됐습니까?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박서진 씨의 점수가 우리의 생각만큼 300점을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점수가 사실 300점을 넘기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박서진 씨 사실 무대 끝나고 굉장히 극찬을 받았거든요. 신께 감사드려라 이런 평까지 받았는데 이 박서진 씨가 정작 이 마스터단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고 나서 받은 점수는 299점이었습니다. 300점이 채 안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박서진 씨에게 299점을 더하면 바로 496점이 됩니다. 그러니 신승태 가수가 475점으로 중간 순위였는데 박서진 씨에게 순위가 밀려버리고 말았죠. 물론 11위 안에만 들어가면 준결승 진출자가 확정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승태 가수는 사실 11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참 황당했던 게 이번 현역가왕 뒤집기 한판에서는 적어도 가수들의 무대는 다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근데 이걸 또 한 줄을 밀어버립니다. 뭐 가수들이 많아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앞에 그 전주차에 있었던 7회차 방송분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을 8회차에 이어 9회차로 넘겨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자아내고 있고, 자, 김경민 가수의 무대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몇 점을 받았죠? 312점을 받았습니다. 300점을 넘겼어요. 박서진 가수가 299점이었는데 김경민 가수가 312점, 환희의 점수가 300점을 훌쩍 넘었다라는 건, 이거 사실 박서진 씨 팬분들 입장에서도, 신승태 가수의 팬분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평가단에 비해서는 점수가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건 김경민 가수의 무대 준결승 진출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했는데 이걸 끝으로 갑자기 방송이 끝이 납니다. 황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몇 명의 무대가 있었습니까? 나태주, 김수찬, 박서진, 환희, 노지훈, 최수호, 그리고 나아가서 진혜성, 강문경, 신승태, 김경민, 애녹, 황민호.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이 11위 밑에 있는 순위, 박구윤 씨와 재하 두 사람을 제외하고선 진혜성, 강문경, 신승태, 김경민, 애녹, 황민호, 그러니까 전부 다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가수들 위주로 방송이 됐구나.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시청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연을 한 순서대로 편집이 되어서 방송이 된 게 아니라 딱 봐도 미리 촬영해 놓은 방송분을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는 가수들 위주로만 방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누가 남았습니까? 여기에 안 나온 재하, 박구윤, 김중현, 김준수, 성리, 한강, 송민준, 신유, 이 가수들의 노래 무대가 남겨져 있다. 딱 절반 방송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10개의 무대가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딱 봐도 다음 주에도 거의 이제 방송이 끝난 한 12시 20분 다 됐을 때쯤에 탈락자 발표가 되고 추가 합격자 발표는 또 안 하겠죠. 네. 제가 볼 때 거의 한 90%입니다. 90%로 그렇게 방송을 질질 끌어갈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앞서서 신승태 가수도 심지어 박서진 씨도 장담을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십시오. 요동치는 경연이라고 해서 이제 송민준 가수, 성리 가수, 재하, 김중현, 신유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뒤집기 한판답다, 완전 순위가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줄줄이 사탕처럼 쏟아졌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죠. 당연히 가수들의 표정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방청객들의 증언만 살펴봐도 순위가 정말 공평성 없게 엉망진창으로 뒤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뒤집기 한판 무대, 준결승전 진출 직전에 있었던 이 무대에서 최악의 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던 내 가수는 안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집기 한판으로 완전히 뒤바뀐 결과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면 모든 가수들이 해탈한 표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정으로 점수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종 방출자의 결과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진혜성 가수도 사실상 장담 못하는 표정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예고편에 보면 송민준 가수와 포옹을 하면서 고생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혜성, 송민준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탈락 아니냐. 자, 우선 진혜성 가수가 최종 방출자 명단에 올라간다라는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 최종 7위까지 올라간 성적이거든요. 1라운드가 132점이었지만 진혜성 가수가 아직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473점을 받으면서 7위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방출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진혜성 가수가 탈락을 할까요? 아니면 추가 합격자에 올라갈까요? 자, 이 기사를 좀 보세요. 제가 왜 스포일러가 있었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예고편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예고편에서 신동엽은 준결승 진출자가 14명이라고 말했다. 본선 3차전 순위에 따라 11명은 직행하고 9명은 방출 후보가 되어 남은 3자리를 걸고 경쟁을 하게 된다. 추가 합격자 3명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혜성, 애녹 중에 1명이 떨어진다고 라는 박현빈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둘 중에 1명이 탈락한다라고 돼 있는데 애녹이 울며 주저앉잖아요. 그럼 누가 탈락했겠습니까? 진혜성 가수가 탈락을 했다. 그래서 송민준 가수와 뒤에서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 그런데 14명이 진출한다고 했습니다. 황당하죠? 분명히 11명만 진출할 것처럼 이때까지 방송이 됐지만 실상은 14명이 진출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6명만이 탈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 6명이 앞에 말씀드렸던 신승태 가수, 노지훈 가수, 성리 가수, 황민호 가수, 그리고 나머지 2명 중에 진혜성 씨가 들어가느냐, 박구윤 씨가 들어가느냐, 김수찬 씨가 들어가느냐, 재하가 들어가느냐,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과가 지금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제가 누구라고 예상을 하느냐? 신유 가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유 가수가 탑10 스포를 했잖아요. 자신이 준결승전에 진출을 한다. 즉 결승전 무대만을 남겨두고 탑7 선정에 직전에 녹화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방청권에 대한 이야기가 팬카페에서 번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카페 관리자라고는 했지만 신유 가수는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되고 만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몇몇 분들이 혹시 이 장면이 신유 가수가 기권하게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이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왜 빗발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이 알다시피 국악 천재 아닙니까? 국악 트롯의 어떤 차세대 스타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라운드 점수로 충격을 받았던 신승태 가수는 사실 힘을 쫙 뺀 발라드 트롯을 선택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죠. 새로운 스타일로 했는데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최수호 가수 역시 기존 국악 트롯을 내려놓고 남진마저 어렵다고 평가한 내 영혼의 히로인을 선곡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여서 평소 불러보지 않은 스타일의 노래 탓에 연습 중에 고충을 느끼는 모습도 보여졌지 않습니까? 특히 윤명선 작곡가의 평가에 눈물을 왈칵 쏟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비단 두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요번에 가장 또 방송 시작 전부터 말이 많았던 것이 환희, 박서진 두 사람의 뒤집기 한판 무대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무기를 벌인 박서진 씨의 노래 장구를 내려놓고 자신의 목소리만으로 승부를 봤었던 이 노래 엄청났지 않습니까? 신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심사평에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잖아요. 당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환희는 R&B를 빼고 노래를 불렀고 가수 생활 최초로 정통 트롯으로 도전을 했지만 글쎄요, 뭐 이 R&B 창법을 빼라고 하는 것이 아마 득이 됐을지 독이 됐을지는 바라보신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박서진 씨 역시 장구를 내려놓아도 저런 노래가 나오네라는 말을 듣고 싶다 라는 각오로 무대에 섰지 않습니까? 결국 마스터의 신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찬사에 눈물바다가 또 되었고 박서진 씨가 사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가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박서진 씨와 함께 이 흔한 말로 낙하산이다 라는 비판을 들었던 가수가 한 명 더 있죠. 신유 가수 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부터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현역가왕 탑10 스포 논란이 터졌다. 방청권 수령 없었다.
소속사도 몰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유 가수는 하차시켜야 된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어요. 알고 보니 현역가왕 결승전에 진출한 탑10에 든 사실을 신유 가수가 스포일러했다가 사과를 한 겁니다. 또 확인되지도 않은 결승전 방청권을 팬들에게 나눠주려 했었다라는 일에 대해 해명까지 한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보면 신유와 소속사는 결승전 방청권과 관련한 티켓을 수령한 적이 없다. 결승전 방청권을 나눠주려고 했었던 신유의 공식 팬카페 관리자는 신유의 팬으로 소속사도 모르는 일이다. 팬카페 관리자가 통상 결승전에 가족 및 지인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어 초대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방청권을 나눠줄 팬을 모집했던 것 같다. 사과문을 통해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기점으로 소속사는요, 현역가왕이 녹화 한 번 남았다고 합니다. 이미 1월 7일 날 탑10을 선정하는 녹화와 방청이 진행됐기 때문이죠. 남아있는 녹화 한 번분은 딱 결승전 무대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스포일러에 지금 민감하잖아요. 근데 신유 가수가 결국 탑10 안에 들었다라는 스포일러가 이미 방송 전에 나와 버렸던 겁니다. 결국 신유 팬카페 관리자가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며 사과의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 가수와 소속사 식구들은 이런 경연을 처음 하다 보니 투표권이 없는 조건이라면 팬들을 모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스포의 가능성과 방청 신청이 높은 경쟁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제작진과 소통 없이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 하지만 결국 취재진은요, 소속사 측과 팬카페 사과문, 관리자의 방청권 초대 시도를 통해 신유가 탑10에 선정된 스포일러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겁니다. 이거 정말 너무 강력한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말 우려했었던 신유 가수가 결국 준결승 진출까지 하여서 탑10에 선정되는 결승 무대까지도 지금 바라볼지 모른다라는 스포일러가 하필 신유 팬카페에서 나왔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 뭐 온라인상에선 뒤집어졌습니다. 신유 가수가 애당초 준결승전에 진출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탑10에 선정되어서 결승전에서 탑7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방청권 초대권으로 스포일러를 했다? 야, 이거는 사실 잠재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시나 대국민 응원투표 6주차 합산 결과도 5주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압도적인 1위에 박서진 씨가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위부터 조금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송민준, 재하, 김중현, 한강, 김경민, 성리, 박구윤, 김수찬, 최수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유 가수라던가 뭐 진혜성 씨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 대국민 응원 투표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수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게 된 이번 뒤집기 한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땠죠? 정말 말 그대로 뒤집기 한판이 되고 말았다. 이 노지훈 씨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돼요. 263점. 사실상 제가 볼 땐 방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애당초 노지훈 씨가 준결승전까지 진출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유 가수가 사실 본의 아닌 스포일러가 터지면서 이 11명 안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탑7까지 준결승전 진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노지훈 씨가 떨어질 확률은 너무 높아졌다 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사실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 등장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김수찬 씨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방송을 나오기 싫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희망을 담아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 라고 나와서 김수찬 씨도 열창을 하여 높은 배점을 가져갔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20명 중에 상위권으로 뛰어나게 대단한 느낌은 아니지만 김수찬을 대체할 수 있는 현역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구간이 아쉬웠다. 그런 평가와 함께 30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김수찬 씨도 사실상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손꼽혔다. 자, 결국 이 뒤집기 한 판에서 300점을 넘기지 못하면요,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강문경 가수. 안 좋은 목 상태였지만 뭐 최고의 관객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혀 바뀐 밝은 표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높은 배점인 322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너무 신나했죠. 강문경 씨가 사실상 이 준결승 진출자로 급부상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그 뒤를 이은 신승태 가수는 노래하는 마술사와 같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더 높은 배점 352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죠? 굉장히 높은 점수에 올라갔다. 하지만 나태주 씨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김수찬 씨와 마찬가지로 제가 분명히 예고를 드렸습니다. 이거 낚시성 어그로, 그러니까 탈락자와 진출자가 완전 순위가 뒤바뀌는 그것을 위해 나태주, 김수찬 이런 기성 가수들이 순위권이 높았을 뿐, 노지훈 씨도 마찬가지죠. 뒤집기 한 판을 통해 완전 뒤바뀐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나태주 씨도 30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게 되며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애녹 가수는 어떻습니까? 애녹 가수 무조건 제가 탑7 진출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343점의 높은 배점을 받고 감탄에 감격을 하며 엄청난 또 뒤집기 한 판을 보여줬습니다. 다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박서진 씨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목소리로 승부를 본 이 노래 무대에 관객들도 심사위원단들도 감탄을 하면서 이 박서진 씨가 그간 힘들었었던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오히려 자신의 음악 그 자체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신께 감사드려야 하는 자신만의 노래를 갖게 된 것이다. 관객들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당연히 300점이 넘을 줄 알았는데 299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서진 씨는 아시다시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녹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탑7에 진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다. 299점이지만 앞에 받았던 점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서진 씨도 준결승 진출을 거의 확정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건 환희 씨의 무대인데 이거 좀 말이 많죠. 이 심사위원단들이 굉장히 감탄했어요. 물론 환희 씨가 노래를 못 불렀다라는 게 아닙니다. 잘 불렀어요. 근데 정말 이게 이렇게 높은 점수인 339점까지 받을 만한 무대였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현역 가수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면은 여기에 애녹, 나태주 이런 가수들의 표정을 보면 와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라는 표정이 눈에 보여지죠. 이 마스터단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환희 씨도 무조건 탑7에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황민호 군의 점수가 어땠습니까? 343점으로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은 편에 속했어요. 하지만 1라운드 때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600점 만점 중에 300점을 넘겼음에도 사실상 너무 낮은 29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사실상 좀 이길 수가 없는 점수를 받았다. 300점을 넘겼음에도 황민호 군의 탈락은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최수호 씨 없었습니까? 최수호 씨도 새롭게 바뀐 정통 트롯만의 자신만의 노래 무대 스타일로 예의범절과 점잖은 느낌을 빼달라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화랑이 등장을 했다. 다만 신승태, 김준수 두 사람처럼 자신만의 한을 담은 모습을 갖춘다면 완벽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받으면서 역시나 339점. 굉장히 높은 배점을 받으면서 사실상 준결승 직행을 거의 확정지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팬덤 분들이 좀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가수가 진혜성 가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진혜성 가수가 자신은 진짜로 정통 트롯을 좋아했다라면서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무명 시절부터 이렇게 정통 트롯을 불렀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색깔을 보여줬는데 남진님과 서른도님의 극찬을 받아요. 맛이 제대로 난다. 트롯을 진짜 잘한다. 트롯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런 극찬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진혜성 씨도 이 탑7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준결승 진출을 거의 확실시하지 않았나. 다만
계속되는 비브라토의 문제점을 지적받게 됩니다. 어쨌건 340점이 넘게 되면서 순위가 뒤바뀌죠. 강문경 씨가 8위, 에녹이 9위, 진혜성이 7위, 나태주가 여전히 1라운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1위. 요동치는 순위의 성적을 보여줍니다. 이 노지훈 씨는 아직 남아있는 다른 가수들의 무대까지 합치고 난다면 사실상 11위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에는 이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역가왕이 얼마나 준결승전 진출 직전에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막 높이 있을 순위의 가수가 아닌 가수를 올리고 높이 있어야 하는 가수의 순위를 낮추고 거기에 국민판정단 점수까지 제대로 초반에 보여주지 않으면서 얼마나 질질 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현역가왕의 앞날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뭐 당연히 어그로 기사로서 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번 회차를 통해 미스터 트롯을 이기고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앉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현역가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뒤집기 한판 무대를 원래부터 예고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딱 준결승전 직전에 이 무대가 펼쳐진 것, 앞서 있었던 한국 대결 무대에서 말도 안 되는 점수 편차가 있었던 것 등등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준결승 진출 전에 엄청난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연출을 하여서 시청률을 대거 끌어오기 위한 그런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신동엽 씨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의 드라마다라고 극찬한 본선 3차전 2라운드 알다시피 8회차에 방영된 뒤집기 한판 무대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현역들의 모습이 심장을 쫄깃하게 한다. 솔로 무대로 꾸며지는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을 통하여 얻은 평가단 점수로 자신의 등수를 예상하면서도 국민평가단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끝까지 마음을 졸인다. 뭔 얘기입니까? 방송 끝날 때까지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결국 현역 가수들은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열광을 보냈다. 웃고 있지만 불안하고 기립박수를 보내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은 모습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작진은 당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는 21일 방송될 8회차에서는 준결승의 티켓을 두고 펼치는 엔드게임다운 넘사벽 무대들이 역대급 눈호강을 펼쳤다. 일각에선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현역 가수들을 바싹 쪼을 수 있는, 바싹 긴장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탈락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와야 각자 한국 대결 무대뿐만이 아니라 솔로 무대를 펼치게 될 이 8회차에서부터 준결승 진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무대들이 펼쳐지면서 무대의 완성도와 퀄리티도 올라가고 시청자들이 바라볼 때 이 가수가 붙을 줄 알았는데 이 가수가 떨어지고 떨어질 줄 알았던 가수가 붙는다 등등의 이야기가 번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에녹, 황민호, 방출 후보의 긴장감이 폭발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강문경 가수 역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역대급 점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방영 이전부터 이 방청을 다녀오신 많은 팬들 사이에서 왕왕 쏟아졌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에녹 황민호 군은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현역가왕의 대표 얼음왕자 강문경 씨가 180도 달라진 표정이 포착되면서 항상 무표정이었던 뽕신 강문경이 현역가왕 사상 최초로 환한 미소를 드러내며 모두를 깜짝 놀래켰으며 방송 중 사랑합니다라는 사랑 고백까지 남겨 현장을 초토화시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심전력을 다한 반전 무대가 끊임없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기사를 보세요. 김중현, 송민준, 최수호가 순위권에 있는데 진혜성, 강문경, 에녹이 순위권에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사람 김중현, 송민준, 최수호
5주차 대국민 투표에 보면 송민준, 김중현, 최수호는요 각각 4위, 5위, 9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뭐 진해성, 강문경 이런 가수들이 순위권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의혹도 제기를 했어요. 대국민 투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진해성, 강문경 가장 팬덤이 거대한 가수들의 순위가 1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냐. 이런 의혹들, 조작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만 글쎄요. 국민투표를 조작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나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팬덤이 단단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 두 사람이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 기사를 보면 또 이해가 돼요. 현역가왕의 애녹, 황민호, 신승태 하위권에 반란이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19위, 20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둘 다 꼴등과 바로 앞에 있는 순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준결승전 진출이 무산될까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열창을 합니다. 특히나 애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진짜 너무하다. 천당과 지옥으로 간다. 오열하는 눈물의 모습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애녹과 황민호는 8회차에서 지난 1라운드의 굴욕을 말끔히 씻어버릴 회심의 무대를 펼친다. 두 사람의 1라운드 결과 발표 한동안 넋을 잃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상황이다. 먼저 대기실에 있을 때도 계속 상기된 표정을 보인 애녹은 치솟는 불안감에 대기실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서도 연습 삼매경을 벌인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 애녹은 자신만의 결정타를 날려 모두의 감격을 일으킨다. 하지만 무대를 끝낸 애녹이 진짜 너무하다. 천당과 지옥이 너무 잦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황민호군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한 긍정이 트레이드마크인 최연소 현역 황민호는 2라운드 무대에 앞서 현역가왕 출연 역사상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안쓰러움을 자아냈고 2라운드 현역들의 필살기 무대를 지켜보며 한숨을 쉬는 등 긴장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였다. 그러나 진또배기 노래로 정면 승부를 감행하여 무대에 오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무대 체질임을 오롯이 증명하며 감탄사를 이끌어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황민호 군의 탈락은 예견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마스터단의 점수가 이미 보셔서 아실 거예요. 황민호 군의 이 마스터단의 점수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았잖아요. 거의 빵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황민호 군이 얼마나 이 나태주 씨와 경연을 하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까? 연예인 판정단 점수 빵점이에요. 빵점. 황민호 군이 아무리 팬덤이 작고 나이가 어린 참가자라 결국 탑7이 안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10명이 넘는 연예인 판정단 중에 한 명도 황민호 군에게 점수를 안 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성에 어긋나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한국대결 조회수가 보여준 이번 열기를 보면 진해성, 송민준, 최수호, 김중현, 강문경의 성적은 어찌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 준결승전을 앞둔 상황에서 팬들의 지원 사격, 특히 유튜브 조회수, 대국민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8회차 이전에 있었던 7회차 한국 대결에서도 화제성 1위를 가진 무대가 박서진, 김경민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의 무대로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5일 만에 36만 회가 재생이 됐습니다. 현역가왕 한국대결 10개 영상 중에 30만 뷰를 넘긴 유일한 영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2위가 송민준, 강문경 두 사람이 부른 노래 무대가 알다시피 또 조회수가 수십만 회가 나왔습니다. 진해성, 한강이 부른 노래 역시 각각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최수호 군이 사실 김준수 씨를 이겼지만 이 다음에 있을 이 한국 대결 무대 이후에 있을 뒤집기 한 판에서 굉장히 뒤바뀐 점수를 보인다. 그게 에녹, 김수찬에 이어서 두 사람의 점수가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이 방청을 다녀온 분들 사이에서 쏟아졌다라는 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결정적으로 탈락할 가수 중에 하나가 노지훈 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 놀랍게도 재하 가수 역시 준결승전 진출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구윤 씨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반전에 반전을 기록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환희,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신유 가수 같은 경우 다 준결승전을 진출하게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결국 황민호 군과 같은 제2, 제3의 공정성의 피해자가 이 마스터단의 점수 평가에 의해서 결국엔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진혜성 씨는 사실 눈에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살도 빼야 했고 한 번도 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니 한국 대결 이후에 펼쳐지는 뒤집기 한 판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에는 현역가왕의 굉장한 불공정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를 제외한 나태주, 김수찬, 그리고 에녹, 김경민, 황민호 세 사람의 하순위, 최상위와 최하위의 기록이 완전 뒤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고, 이 연예인 마스터단의 어떤 입김으로 인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또 제가 논의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 정말 그야말로 뒤죽박죽 결과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방청 증언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준결승전 진출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형평성에 어긋나기가 쉽지가 않죠. 중요한 건 준결승전을 진출하냐 마냐가 내 가수의 공정함을 지켜냈느냐 지켜내지 못했느냐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개연성 없는 편집과 특정 가수를 밀어주는 듯한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창력이 중심이 됐던 시즌1에 비해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미스터 트롯만의 본질이 흐려졌다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놀랍게도 이 지적 부분은 현역가왕과 똑같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 프로그램 모두가 퍼포먼스에만 집중되어 있고 가수로서의 본질, 이 노래에 대한 본질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비평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하락세라면 미스터 트롯 시청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점을 찍었던 트로트 열풍이 시들해져 버린 만큼 지난 시즌들보다도 관심이 떨어지는 건 예상된 결과다. 그러나 화력 있는 참가자 없이 화제성도 저조하다라는 건 미스터 트롯이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 형평성의 논란과 중간 투입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음에도 현역가왕의 시청률이 미스터 트롯을 뛰어넘을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맞을까요? 자, 신유 가수가 편파 판정은 없다. 한일가왕전 재팬 라운드 심사위원 출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한일가왕전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게요. 하지만 신유 가수가 정작 한일가왕전에 등장해선 심사위원으로서 편파 판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현재 신유 가수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뭔가 대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편파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빗발을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대국민 투표 순위가 뭐 절대적인 거냐, 왜 그렇게 대국민 투표 순위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덜어 있습니다.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상 본선 2차 방출자들의 탈락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이 탄식을 끊임없이 쏟아냈고, 같은 경연 가수들조차 경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역 가왕은 미스터 트롯과 더불어서 공정성이 바닥이다 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